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27일 기해 8번째 기사 1419년 명령락 17년 각도의 허성들의 손실경찰관 19명이 파견되다. 각도의 손실경찰관 허성 등 19명이 나갔다. 임금이 여러 해를 두고 풍제와 한제가 기근이 빈번히 들었다 하여 특별히 이조에 명하여 공명 정직한 자를 청거하게 하여 보내는데 겸하여 각 고을 전지를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28일 경자 첫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28일 경자 두번째 기사 상왕과 임금이 두 사신을 선양정에 청하여 연회를 베푸다. 1419년 명령락 17년 수강궁에 문안드렸다. 상왕과 임금이 이 명덕을 보내어 두 사신을 청하여 선양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각각 말 한 피씩을 선사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29일 신축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30일 이민 두번째 기사 내불 땅으로 옮겨온 사리도 모두 진상하여 바칠 뜻을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조께서 석탑 안에 두었던 사리는 일찍이 내불 땅으로 옮겨왔었는데 내가 그것을 모두 진상하여 바치려 하오. 만일 모두 바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늘을 기망하는 것이 될 것이오 하니 허조가 전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30일 이민 세번째 기사 상왕이 동쪽 교회에 거둥하다. 해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일 계묘 첫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일 계묘 두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일 계묘 세번째 기사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일 계묘 네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일 계묘 다섯번째 기사 황음과 왕현이 흥천사 부처에게 배례하고 오다. 황음이 흥천사에 가는데 이명덕 원숙 등이 따라갔다. 음이 부처에게 공양 드리고 승려에게 잿밥을 먹였다. 사리 가게에 들어가서 석탑에 올라 사리를 열어보고 친히 손수 봉해 두고 돌아왔다. 음이 숙등에게 사리의 내력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속술로 전하는 말이 석가열애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위에 있던 것이었는데 신라 때 중자장이라는 이가 서역에 들어가서 문수보살을 뵙고 그것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경상도 통도사에 두었던 것을 병자년에 우리 강헌왕이 가져다가 이곳에 둔 것이오 하였다. 왕현도 또한 흥천사에 가서 부처에 배례하고 돌아왔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일 계묘 여섯번째 기사 차은보 장량 정연 등이 이종무 등의 처벌을 청했으나 허락지 않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일 계묘 일곱번째 기사 상왕이 흥천사의 부처 사리를 바꾼 일을 황음에게 고하려 하다. 상왕이 임금과 함께 원숙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사신이 사리를 보고 공경을 다하였다 하니 내 마음이 스스로 부끄럽다. 당초에 생각하기를 석탑에 두었던 내게는 석가열애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위에 놨던 것이므로 태조께서 가져다 두신 것이라 하여 가만히 석가열애의 정수리뼈에서 나온 것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도리어 생각하니 황제께서 그 사실을 모르시고 예비하여 신앙하여 공경을 다하신다면 이것은 내가 하늘을 속이는 것이 될 것이요 또 태조께서 비록 계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바치셨을 것이니 내가 종묘에 고하고 이에서 나온 사리와 정수리뼈 태엽경 가사를 모두 다 바칠 것이요 그리고 의당 사실대로 황음에게 고할 것이니 가서 새 의정들과 의논하고 보고하라 하니 유정현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박은등은 아뢰기를 그것은 태조께서 공경을 다하시던 것이니 다 바칠 수는 없고 이 위에서 났다는 두 개와 다른 사리 두 개를 섞어서 정수리뼈와 같이 바치고 그때 그 폐엽경과 가사는 꼭 바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바꾸었다는 사실을 사신에 고할 것도 아닙니다. 하니
정현도 종말에는 변경하여 어느 의견에 동조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장차 경들의 의논을 쫓을 것이나 자신에게는 불갑을 사실대로 고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일 개묘 8번째 기사 사신이에게 내시를 보내어 송이 버스를 선사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원숙 등을 시켜 황음에게 붙여 사리를 바꾼 일을 고하다. 석가열에 이에서 나왔다는 사리는 부왕이 통도사에서 맞아들였다가 석탑을 세우고 안치하였는데 돌아가신 뒤에 영당과 불당을 궁북쪽에 지어놓고 이에서 나왔다는 사리를 옮겨오고 석가열의 정수리뼈에서 나왔다는 사리는 4개로 바꾸어 두었었는데 어제 들으니 원숙 등이 잘못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에서 나왔다는 사리라 하였다 하니 마음에 진시로 항공한지라 불당에 두었던 이에서 나왔다는 사리와 머리뼈 사리를 받들어 드린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요 하니 음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아래에서 석탑에 있던 것과 왕궁에 두었던 사리를 모두 다 올리게 하였으니 반드시 변명하실 것도 없고 의심하고 염려하실 것도 없습니다. 한 4일이 지나서 나아가 노왕께 뵙고 사리와 두고를 복내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태평간에 거동하여 연회를 베풀다. 왕현이 사리 사과를 내놓다. 임금이 태평간에 거동하여 사신들과 연회를 베풀고 각각 말 한 필을 선사하였다. 황음이 취함으로 먼저 침방으로 들어가니 왕현이 가만히 사리 내기를 내놓으며 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사형죄를 지은 환관 홍덕경과 유씨를 상왕이 특별히 용서하다. 환관 홍덕경과 유씨이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겠는데 상왕이 특별히 용서하여 죽이지 아니하고 덕경은 충호위의 하급관리로 실은 사북시의 하급관원으로 소속시켰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송이버섯을 선사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홍덕경과 유실의 처벌을 청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정현이 김훈과 노의를 데리고 출정한 이종무의 처벌을 청하다. 이종무가 공신으로서 허락하시는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불청한 자인 김훈과 노의를 데리고 출정하였으니 그 죄성을 다스려야 합니다니 임금이 곧 상왕께 아뢰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5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종친들이 태평관에서 사신들과 연회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동인 홍덕경 유실의 처벌을 청하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상왕이 동교에 거둥하다. 해가 저물었어야 궁중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여덟 번째 기사 원숙이 수강궁 문안 때 사광도 시종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임금이 매일 수강궁에 문안하여 무릇 국가의 대사나 군무는 다 상왕께 아뢰는데 창덕궁에서 수강궁으로 걸어서 가므로 대원과 병조관과 주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따라서 시종하지만 오직 사관만은 참여하지 못하므로 원숙이 아뢰기를 이제 일이 번다 하오니 사관도 시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원들도 편수관을 겸한 것이다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9번째 기사. 좌정은 하결이 이종무의 잘못을 아뢰다. 기문과 노인은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한 자이므로 임금이 비록 거느리고 가라고 분부하셨어도 신하된 자가 감히 거느리고 갈 수 없는 것이거늘 이제 이종무는 훈과 일을 불러서 선중에 오르게 한 연후에 보고하고 또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떠났으니 신하의 의리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나 이종무는 지금 사신을 대접하는 관반이 되었사오니 신등이 우선 먼저 종사관 서성을 신문하여 서류가 다 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수강궁에 가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이미 모두 다 안 일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10번째 기사. 변계량이 쓴 낙천정기. 원조번 변계량이 선지를 받들고 낙천정기를 지어 바치니 권홍이 명하여 쓰게 하고 판에 새기라 하여 낙천정에 걸었으니 기문에 이르기를 낙천정은 우리 상왕 전하께서 때때로 보시고 노시는 곳이다. 전하께서 왕위에 계신 지 19년 가을 8월에 우리 주상 전하께 왕위를 물려주시고 농사텀을 타서 동쪽 교회에 나가 노실 때 한 구렁이 있는데 높이 솟고 둥그스름한 것이 마치 가마솥을 엎어 놓은 것 같아서 이름을 대산이라고 하였다.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면 큰 강물이 둘러서 늪이 되고 굽이쳐 돌아서 바다인 양 퍼져 있고 연이은 봉우리와 중첩한 산등성이들이 켜로 보이고 청청이 내밀어 언덕을 둘러서 형세가 마치 여러 별이 북극성을 둘러싼 것 같으니 과연 하던 일이 만든 성지였다. 전하께서 명하여 구릉의 간방 모퉁이에 이궁을 짓게 하시어 바람과 비를 피하게 하시고 인하여 구릉 위에 정자를 지으시고 좌의정 박은에게 명하시어 정자 이름을 짓게 하시니 은이 주역 계사의 낙천이란 두 자를 골라서 바치었으니 대개는 전하께서 행하여 오신 일의 결과를 모아 추려서 그 뜻을 정자 이름에 붙인 것이며 또 오늘의 즐거움을 기록합니다. 신계량에게 명하시어 문을 지어 기하게 하라 하시니 신계량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하늘이라는 것은 이치일 뿐이요 낙이라는 것은 억지로 애쓰지 아니하고 자연히 이치에 합하는 것을 이름이다. 대개 무의 진과 이 오의 정이 묘하게 엉기어서 사람이 이에 생기는 것인즉 천리가 사람에게 풍부된 것은 같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보통 사람이 출생하면은 기품이 깨끗하지 못하고 물욕이 가리어 있으므로 가리어 있는 자가 억지로 애써서 천리를 조추려 하여도 좋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자연스럽게 이치에 합하는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삼가 생각하오며 전하께서는 하늘이 점지하신 바탕이시라 모든 물건 위에 뛰어나심으로 밝고 밝은 것이 몸에 있으시고 덕성을 항상 드러내시니 그 행하시는 바가 천리에 흘러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으므로 전에 잠자에 계실 때 어머님이신 신희왕후의 상사를 슬퍼하실 적에는 세상 일을 떨어버리시고 재릉능소 옆에 여막을 지으시고 모셨으며 전조의 말년에 인구는 얻었고 보필하는 자가 포악하여 우리 태조를 모해하려 하여 화기가 매우 긴박하였을 때에는 의리에 앞장서서 나라를 세우고 천승 높은 자리에 태조를 추대하시었고 지난 무인년에는 권력 있는 신하가 우리 태조께서 환후가 계심을 틈타서 어린 왕자를 내세우고 화란을 벌리려 함으로 기세를 밝게 보시고 선멸에 없애셨으니 종사를 편안하게 하심이며 여론의 의사가 전하를 추대하였으므로 마땅히 나서셔야 하겠거늘 노상왕에게 사양하시었으니 웃 어른을 존중히 여기신 바이며 왕위에 오르신 이후에도 항상 태조께 조석으로 면안하지 못함을 한탄하시다가 병술년에는 왕위를 물러나시려고까지 하셨으니 항상 시측하시려는 뜻을 이루려 함이나 군신이 죽더라도 봉성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태조께서도 굳이 말리셨던다. 3년이 지난 무자년에 태조께서 빈천하심으로 슬프고 사모함을 견디지 못하시는 듯 상중에 예절을 다하시다가 태묘를 모실 때에 마침 장마가 계속되므로 전하께서 걱정하셨
넣는데 모시는 당일 밤에는 천지가 맑게 개었다가 절차가 모두 끝난 3일 후에 다시 쏟아졌으니 하늘도 지극하신 효성을 도우심이며 노상왕에게 우애하시고 공경함을 극진하게 하셔서 오래 갈수록 더욱 두터우시니 이는 역사에 기록된 바 없는 일이며 회안을 용서하여 형벌을 쓰지 않으셨으니 대개 대순의 상을 용서한 것을 쫓으시고 주공의 사형한 것을 본받지 아니 싫어하심이며 왕씨의 후손을 살려두어서 각자가 생업에 편하게 하심인즉 천하와 국가를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하늘 같고 땅 같으신 도량이시라. 즉 탕과 무가 혁명하고도 기송을 두었던 어리이다. 대국을 섬김에 예절을 다하심으로 두 분 고명을 받으실 때 매양 천하의 지극하신 정성을 칭찬하시고 작은 것을 사랑하고 오르만짐을 인으로 하셨으니 50년 동안 해적들이 항복하여 신복되기를 원하였고 궁정 안에 처하심에 이르렀으는 화목하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때에는 엄숙하고 공경하셨으며 충성되고 고든 일을 발탁하여 등용하시고 간사하고 사치스런 자는 물리쳐 쫓아내시고 가난한 것을 좇으시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며 검소한 것을 존중히 여기시고 쓰는 것을 절조 있게 하시며 하늘의 경계하심을 삼가 따르시고 백성의 괴로움을 힘써 구휼하시니 무릇 몸과 마음에 있으신 바로 행하시는 일에 나타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같이 이치에 좇으시되 역시 억지로 애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대개 우리 전하의 천성이 그러하므로 20년 동안 사방이 편안하고 창고가 가득 차고 백성이 전란을 모르고 하늘이 감로를 내리시니 태평시대의 극진함이 전고에도 드문 바이므로 옛 현인이 말한 바 천리를 좇으면 자연이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 과연 미덥지 아니한가. 지난해에 내선하신 거저는 춘추가 아직 권근하실 지경에 이르지는 않으셨으며 환우로 이를 보시지 못할 지경에 이르시지 않으셨고 또 어떤 형편에 몰리시는 부득이한 처지도 아니셨으므로 대소 신하들이 뜰에서 통곡하기를 수일 동안이나 하였건만 마침내 천일을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였고 하루아침에 왕위를 내어놓으시기를 헌신짝 버리듯 하시었으니 대개 이 역시 고금의 제왕 중에 있지 아니한 일이다. 이제 우리 조상전하께서 총명하시고 효죄하시며 온인하시고 근엄하시어 일일이 모두 다 품하여 명령하심을 받으셔서 중대한 부탁을 잘 계승하시었으니 이로써 전하의 근심을 없게 하신지라. 이것이 낙청정을 지으시게 한 까닭이다. 신이 이 정자를 둘러보니 봄바람이 화창하게 불어오면 아름다운 꽃이 다투어 피게 되고 붉고 푸른 것이 가득하고 뜨거운 볕이 쇠를 녹이고 대지가 타는 화로와 같을 적에는 맑은 바람이 자리에 차 있고 가을이 강산을 물들이며 맑은 거울처럼 비치고 비단 병풍처럼 좌우에 둘러 있고 짙은 눈이 처음으로 개이었을 때에는 난간에 기대어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 천리강산이 한빛이라. 우리 전하께서 노상왕을 모시고 주연을 베푸시고 말없이 즐기실 때 주상전하께서 앞에 모시고 응대하시면 형우 제공하고 부자 자유하시어 활락하고 기꺼우니 천하의 즐거움이 어찌 다시 이보다 더 즐거울 것이 있으랴. 대개 우리 전하께서 즐겨하시는 바는 천리이며 즐겨하시지 않는 바는 천위이니 순임금이나 우임금이 즐겨하지 않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종사와 생민의 큰일이야 잠시인들 어찌 잊으셨겠는가. 저 소리개가 하늘에 날고 고기가 늪에서 뛰는 것은 도의 나타남이요 크게 펼쳐 있는 산과 깊은 데 고여 있는 물은 인하고 지한이의 즐거워하는 바이다. 현온이 위에서 운행하면 쉬지 않는 기운이 소소한 것이요 방위가 아래에 정지해 있는 것은 후덕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 전하께서 즐겁게 이 정자에 오르시어 쳐다보시고 굽어보시는 사이에 그 즐거워하시는 것을 대체 어떻게 붓이나 입으로 그 만분의 1이라도 형용할 수 있겠는가. 신이 기록하는 것은 전하께서 천리를 즐거워하셔서 행하심을 그대로 보인 것이니 행하심이 그대로 보여진 것은 백간이나 만백성이 다 같이 아는 바이므로 그 보고 느낀 것이 천성의 순진함을 흥기시켜 각각 스스로가 그 어버이를 어버이로 모시고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어
그것으로 인륜의 도를 다하고 그것으로 천하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니 어찌 말리겠는가. 우리 조선의 풍속과 교화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 우나라와 주나라에 갖게 되고 왕업의 영구함이 산이나 물과 같이 오래도록 무궁할 것이니 성대한 일이로다라 하였다. 이호는 음양오행이고 천승은 제우의 임금이고 회안은 태조의 막내 아들이며 상은 순의 아우이고 사형은 주형은 그 형을 죽였고 기는 하의 후손이고 송은 은의 후손이며 내선은 선은 임금의 자리를 전한다는 말인데 내선은 남이 아닌 동족에게 전한다는 말을 말한다. 천위는 왕의 자리이고 현호는 하늘이며 방인은 땅을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첫 번째 11번째 기사. 함흥 평양의 토관과 각종 승려들에게 관직 제수하는 해를 정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함흥과 평안의 토관과 각종의 승려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인, 신, 사, 해의 해로 정하여 영관 덕시백으로 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12번째 기사.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가 풍랑에 선군 21명이 익사했음을 보고하다. 병선 한 척이 풍랑을 만나서 선군 21명이 익사하였습니다. 임금이 익사한 선군들은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게 하고 쌀과 콩을 요량해 주어서 초상 비용에 쓰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원 13번째 기사. 병조에서 외인 노비의 도주를 막기 위해 성박을 등록시킬 것을 청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외방에 분치해둔 관청과 사가의 외인 노비들이 혹시라도 작은 배를 훔쳐 타고 도망갈 염려가 있사오니 각 포구의 만호나 천호에게 명하여 공사의 선박들을 등록시키고 때때로 그 왕래하는 것을 살피게 하소서니 상황이 그대로 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4일 병호 14번째 기사. 경기 광주 여주와 대마도에서 노획한 무기를 무기 없는 고을에 보급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경기도 광주와 여주 등의 고을에 저장해둔 무기와 대마도에서 노획한 무기를 군기가 없는 각 고을에 보급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5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정부나 육조에서 의논할 때 관은 누구나 의견을 진술케 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5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5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원숙 이수로 하여금 중외에서 올린 부처의 사리를 고르게 하다. 석가열애와 보살의 사리를 선택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정년이 이양수를 의천군수에서 제수함이 불가함을 아뢰다. 새로 제수한 의천군수 이양수는 전에 풍저창 부사로 임명되어 감시할 적에 제가 스스로 도적질하였으니 범죄를 저지른 정상이 매우 중합니다. 양수가 재능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죄상을 면제시킬 수 없겠거늘 황천 문무에 아무런 재간도 없는 것을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전 의천군수 박소가 국고의 물건을 사용으로 없앴으므로 추징하게 하고 연루되어 체포된 자도 아직 아무런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만약 양수가 후임으로 가서 그 탐호한 행동을 자행한다면 의천 백성 무슨 죄로 연급으로 두 도적을 길러야 하겠습니까? 하니 원숙이 아뢰기를 양수가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아직도 개전하지 아니하여 이르는 곳마다 추문이 들려오니 사헌부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면 곧 다시 개전하게 하여라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김점이 석탑사리의 영검함을 말했다가 부끄러워하다. 김점이 아뢰기를 중축구가 신에게 말하기를 석탑 속에 두었던 사리 4개는 신라 이래로 대대로 보장하였던 것이며 또 진정한 것이어서 영검스럽고 이상스러운
일이 많았으니 남겨두어서 법문의 보호가 되게 하여 달라 하오니 신이 그 말을 듣고서는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임금이 승려들은 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국가의 채통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니 천자가 사리를 구한다고 구하신다면 당연히 본국에 보장하고 존경하던 것을 바쳐서 지성인 것을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황차 석탑의 사리는 천자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인데 어찌 그것이 영금하고 이상하다는 옛 물건이라 하여 몰래 감추어두어서 위로 천자를 속일 수야 있겠는가. 이제 비록 그 사리를 바친다 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재화나 계변이 없을 것을 보증하겠으니 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점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수관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제주도의 토지를 청량하게 하다. 내자 윤 김유성과 사제부정 오을제를 제주도에 보내어 토지를 청량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6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태평관에 가서 사신과 연회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6일 무신 일곱 번째 기사 황제가 우리가 미리 알려준 외적을 소탕했다며 성군 3명을 돌려보내다. 사헌사 조욱과 부사 이흥발이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도둔 곳에서 붙들러 갔던 성군 이원생 등 세 사람을 함께 돌려보내게 하였다. 원생 등이 말하기를 외적이 중국 땅을 침노하다가 도둑 유광에게 격퇴당하여 1,500명이 목을 잘리고 생포된 자만도 103명이나 되었다. 배를 지키던 외적이 우리를 붙들려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우리가 침략하러 간다는 것을 가만히 일러주어서 우리들이 패전하게 되었다고 하고 40명이나 찔러 죽이는데 우리들 세 사람은 도망하여 중국으로 갔더니 황제가 의복과 식량을 주시며 돌아오게 하였다고 하였다. 전에 천수사 성음이 경사에 갈 때 요동에 가서 외적의 사변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으므로 유광이 미리 대비하여 외적이 패망하였던 것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황음이 문소전 내불당의 사리들을 보다. 이명덕 원민색 원숙을 보내어 황음을 청하여 문소전의 내불당으로 오게 하여 석가열의 사리 4가와 본국에서 고른 사리 550개를 내어 보이니 음이 볼 때마다 머리 위에 들어 예배하여 공경함을 극진히 하고 인해서 부처에게 공양하여 승려에게 시주할 것을 청하고 사리를 받들고 태평관으로 돌아갔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황제가 돌려보낸 성군들의 명년 조세와 부역을 면제케 하다. 상황이 이원생 등 세 사람에게 명년 한 해 동안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수관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황음이 이명덕 등과 흥청사에 가서 부처뼈와 사리를 내어 태평관으로 가다. 이명덕 원숙 원미생 등이 황음을 쫓아 흥천사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고 승려에게 시주하고 석탑을 열고 석가열의 정수리뼈와 사리 4개를 내어서 태평관으로 받들고 돌아갔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8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왕현이 갈두봉에 놀 것을 청한 민여익 등을 보내어 주연을 베풀다. 왕현이 갈두봉에 놀며 구경할 것을 청하므로 호조판서 민여익과 예조판서 허조와 우대원 이수를 보내어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8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경상우도 도절제사가 외적의 9-10월 침략설이 있음을 보고하다. 포로되었던 중국 사람이 대마도에서 도망와서 하는 말에 외적이 9-10월간에 조선을 침략하자고 의논하더라고 하오니 우도 각 포구의 좌우령 성군을 징집하여 성군이 없는 병선에 분승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9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9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중량절이라 상황이 두사신을 선양정에 청하여 주연을 베풀다. 상황이 중량절이라 하여 내시를 보내어 황음에게 산사슴을 선사하고 두사신을 청하여 성양정에 주연을 베푸니 임금도 함께 모이셨다. 황음이 찼던 칼을 상왕에게 드리고 효령대군 이보가 술을 따라 올리니 상왕이 음에게 말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죄가 있어서 배출되어 밖에 있는 것은 천자께서도 아시는 바이나 단지 늙은 부모가 있고 영구로 혹시 시속 명절이면 불러서 와보게 하오. 이제 있는 곳이 겨우 강물 하나 격해 있으면서도 천사를 와 뵙지 못함은 제가 모두 자수한 것이요. 이제 마침 효령이 술을 따라 올리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니 괴이쩍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오라 하니 음이 말하기를 부자가는 천륜이라 전하께서는 응당 그런 생각이 계실 것입니다 라 하니 상왕이 내 나이 23세 서장관으로 조정에 들어갔을 때 대소 인원이 모두 그를 모르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대국의 일이라고 매우 감복하였더니 이제 대인의 부자가는 천륜이란 말씀을 드리니 꼭 내 마음과 같소. 내 어찌 잊어버리겠소 하니 음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젊은서부터 글을 읽어서 성현의 말씀을 능히 기억합니다 하고 상황이 또 말하기를 소국에서 천자의 은총을 받은 것이 지극히 깊고 무겁사온데 이번에 성명하신 은택이 노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임금에까지 미치시니 성명에 감사하여 억만년으로 축수합니다. 대인은 소국의 일을 잘 아시어 백성의 풍습이나 시속의 예절을 환히 보셨고 이번에 2번씩이나 나이 있는 곳에 왕림하시어 파탈하고 노시니 실로 기쁘게 여기는 바이요. 국왕은 연소하셔서 제가 대인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나 제 마음으로는 늙은 아비가 대인을 청하여 왕궁에 왕림하기를 바라는 바이니 대인이 알아준다면 다행이겠소 하시니 음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 일어나서 손을 들어 업하여 살해하였다. 상왕이 각각 표범 가죽과 얼룩사슴 가죽 한 장씩을 선사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백성들의 유망을 막기 위해 서로 보호하는 법을 밝히게 하다. 임금이 분부하시기를 유망하게 되는 것을 못하도록 하라는 것은 이미 명령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수령들이 정성껏 봉행하지 아니하여 생업이 없는 자들이 잇따라 유망한다 하니 다시 이웃이 서로 보호하는 법을 밝히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황음이 왕현에게 목면산에 제사 지내게 하다. 황음 뇌물수수에 대한 왕현의 불만. 황음이 매형 우리나라에 오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목면산에 제사 지내었는데 이번에는 왕현을 시켜 몸소 가서 제사 지내게 하니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산기슭에서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게 하니 현이 술이 얼건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음이 나를 나가 놀게 하고서 많은 뇌물을 가만히 받아 먹으려고 나를 꺼리는 것이 심하여졌다 하였다. 목명산은 남산이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편전에서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황음이 정윤후 아들의 입조 사언을 주장했다가 철회하다. 황음이 정윤후의 아들을 경사에 보내어 사언하게 하려 하니 예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윤후가 오직 아들 하나이어서 따로 상주가 있지 아니하니 경사에 보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고 하니 임금이 원숙을 시켜
황음에게 말하기를 3년 동안 거상 입는 것은 천하의 통한 예이므로 윤후의 아들이 이제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인데 상복을 벗고 조회에 참여하는 것은 예절에 합당치 않은가 하오 하니 음이 전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작은 이로서 큰 예절을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하니 황제께서 만약 물으시면 그렇게 아뢰겠습니다 하고 인해서 짐을 싣고 갈 소와 말을 청하면서 내가 거저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수를 낼 것입니다 라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6번째 기사 육조에서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연회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7번째 기사 제주의 문충덕 등이 토지 등급에 내려 정해줄 것을 청하다. 제주의 청년, 문충덕, 고득종 등이 아뢰기를 제주도는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서 조세를 받아 저축하는 법이 없으므로 한 번만 수재나 한재를 만나도 사람들이 자생할 길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을 면치 못하더니 이제 국가에서 관대한 법전을 내리시어 양쪽 경계 근처에 전례에 의하여 토지를 측량하시고 조세를 걷는 법을 시행하여 비상에 대비한다 하오나 제주의 토지는 본래 메말라서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애쓰고 힘써서 그 공력을 100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여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청량할 적에 산정과 모래밭은 비록 본국의 옛제도에 의하여 모두 삶으로 강등하였으나 사람의 마음은 구습에 젖어서 그래도 중하다고 생각하여 조세를 거둘 때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가 없지 않사옵니다. 전에 말하기를 때를 따라 편의하게 제정하여 인정에 맞게 하고 토속에 적당하게 하라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유사에 하명하시어 모래밭과 산전은 5등이나 혹은 6등으로 내려 정하여 조세를 관대하게 하시면 민심이 소동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다 편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편의를 따라 측량하여 원망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8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해가 저물었어야 돌아왔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개축 9번째 기사 분치해 두었던 일기주 외적들도 노비로 만들다. 유정현이 아뢰기를 전날에 분치하였던 일기주의 외적들도 대마도 외적의 예에 의하여 노비로 삼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깊고 먼 고을로 보내어 관리가 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1일 갑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2일 갑인 두번째 기사 황음이 왕현을 한강정에 나가 놀게 하다. 임금이 허주를 보내어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0일 갑인 세번째 기사 황음이 황씨, 이씨, 한씨의 본집에 가서 배알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0일 갑인 네번째 기사 황음이 초섭희 백장을 선사하다. 황음에게 초섭희 백장을 선사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3일 을묘 첫번째 기사 사신을 청하여 ing전전에서 연회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3일 을묘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태학에 나아가 잔 올리는 예식을 아뢰다. 그 말에 전하께서 관과 도포를 입고 잔을 올리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홍무인연의 중소성에서 성지를 받들고 관과 복을 하사할 때에 자문에 면복은 조회에 참가하거나 봉사할 때의 복장이며 원유관과 강사포는 배신들이 조회를 받을 때의 복장이라 하였으니 거무에는 태학에서 잔을 드릴 때는 면복으로 하시면 옳을까 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4일 병진 첫번째 기사 상황이 사신들에게 점화포 등을 주고 태평관에서 전송영을 베풀다. 상황이 이명덕을 보내어 황음에게 12성 점화포 각각 10필, 11성 마포 10필, 섞어짠 비단 2필, 가는 명주 4필, 고운 면포 3필, 인삼 30건, 석등 2개, 두꺼운 종이 400장, 차 1롱, 염주 1봉지를 선사하고 왕현에게는
12성전 마포 각각 3필 인삼 10건 석등 1개 차 1봉 염주 20주를 선사하고 황음이 소술 두목 8명에게는 10성접보 각 1필 마포 각 1필 음식을 만드는 사람 2명에게는 11성전 마포 각 1필을 주었다. 그리고 태평간에 거둥하여 전송하는 연회를 베풀었는데 왕현이 취하여 엄에게 말하기를 노관이 나의 무슨 잘못을 보았길래 내 말을 드러내어 꼬집는가 하면서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엄이 노하여 연회 음식을 재촉하여 올리라 하고 이내 연회를 끝마쳤는데 임금은 발 위에 종기가 나서 연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4일 병진 두번째 기사 내시를 보내어 노상왕에게 고기를 드리다. 그때 노상왕은 서강 박연의 집에 계시었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5일 경사 첫번째 기사 황음이 통사를 보내어 상왕께 띠를 드리다. 황음이 통사 김시우를 보내어 상왕께 청어 어금니를 박은 띠를 드리니 상왕이 김시우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5일 정사 두번째 기사 내시를 보내어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5일 정사 세번째 기사 상왕이 원숙의 노무를 위해 소고기와 산 사슴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5일 정사 네번째 기사 황음이 표전지를 요구하니 20장을 주다. 표전지는 표 전문을 쓸 용지를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5일 정사 다섯번째 기사 상지를 사칭하여 물건을 훔치고 기생 봉소련과 희롱한 임승부의 죄를 말감하다. 속고치 임승부에게 사형을 면제하여 주고 속장 100대에 처하여 종신 하동현의 관노에 충당시켰다. 기녀 봉소련을 속장 80대에 처하여 돌려보내서 공주의 관비로 만들었다. 승부는 상지를 사칭하여 상의원의 물건을 훔쳐냈고 또 봉소련과 숨어서 간통하고 어부의 물건을 훔쳐내다가 그녀에게 주었으며 내연이 있던 날 임금 앞에서 봉소련과 남몰래 희롱하여 의금부에 내려보내 그를 심문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어서 마땅히 참형에 처해야 했으나 임금이 특히 말감에 따라 시행하였다. 속고치는 시구르치의 원음을 취한 것이다. 고려 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직명인데 임금이 측근에서 시중하는 직책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6일 무호 첫번째 기사 많은 하사품에도 불구하고 황음이 토색해 마지 않다. 임금이 원숙을 보내어 황음에게 모시와 삼배 각 20필 유의 일습 초구 초관 호슬 목화 각 한 벌 인삼 30건 만화석 6장 만화침석 6장 석재 등잔 하나 염주 한 주머니 두꺼운 종이 600장 차 3말 교기 2필 가는 명주와 면포 각 2필을 보내주었고 왕현에게는 모시와 삼배 각 10필 유의 일섭 돈피 갓온 돈피관 호슬 목화 각 한 벌 인삼 15건 만화석 4장 만화침석 2장 석재 등잔 하나 염주 한 주머니 차 한 마를 보내주었고 황음의 두목 8사람에게는 모시와 삼배 각 4필 유의 모관 목화 한 벌을 내려주었고 숙수 2사람에게는 따로 3배 2필을 보내주었으며 왕현의 두목 2사람에게는 각각 3배 2필과 옷, 관, 목화 한 벌씩을 보내주었다. 당시 보내준 물건과 식품들은 퍽 많았으나 황음은 그래도 토색하여 마지 않았다. 임금은 그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그가 달라는 물건을 다 보내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6일 무호 두번째 기사 상왕의 동교에 거둥하니 임금이 술과 과일을 드리게 하다. 임금이 우대원 이수 및 황간 노희봉에게 명하여 상왕이 낮에 머물 곳에 술과 과일을 드리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6일 무호 세번째 기사 의금부 제조 유정현 등이 임승부를 참형하기를 청했으나 곤장만 치다.
해금부 제조 유정연 등이 임승부를 법률대로 차명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다시 청원하자 임승부가 바치겠다는 속죄금을 더욱 받아들일 계제가 못되어 승부 및 봉소련을 다 곤장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16일 무호 네번째 기사 상황이 황음이 준 아대의 답례로 교기 및 명주와 면포를 보내주다. 명주와 면포를 다 10필씩 보내주었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6일 무호 5번째 기사 상황이 서울에 집을 짓지 못한 사람이 많아 소나무 벌목을 허락하다. 경기와 강원 두 도의 각 관원에게 명하여 사람들이 소나무를 베어 가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태평간에 행차하여 점들련을 베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원민성을 보내어 황제에게 사리를 진상하는 주문. 황음과 왕현이 돌아와 인경지 1만 장을 바쳤다. 상왕과 임금이 오하루에서 그들을 전송하고 원민성을 보내어 황음을 따라가 사리를 명나라 황제에게 진상하게 하였다. 그 주문에 말하기를 영락 17년 8월 17일 흠천내관인 사례감 태감 황음이 이 나라에 와서 성지를 전했는데 이르기를 조선국의 석탑과 사탑 속의 사리는 그 수요가 몇 개임을 묻지 말고 얼마든 가되든지 다 보낼지어다. 그리고 다른 절 안에 있는 사리도 보낼지어다 하여 이 뜻을 받들어 신의 아비와 신은 선조 강헌 왕이 공양하고 가지고 있던 석가의 사리와 정골 및 국내에 두루 다니며 받아 가지고 온 제불 열애보살과 명성의 사리를 배신 좌군 동지 총재 원미성을 시켜 받들어 가지고 험차관과 함께 가서 진상하게 하였으니 사리의 수요는 총 558개의 존귀한 아리오라고 하였다. 상황은 효령대군 이보를 보내고 임금은 이원 병기란과 원숙을 보내어 백제에게 가서 사신을 전송하게 하였고 장천군 이종무를 보내 의주까지 사신을 동반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정골은 이마뼈이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서강에 행차하여 노상왕을 문명하다. 상왕은 마침내 서강에 행차하여 노상왕을 문명하였다. 임금은 황궁하여 노상왕의 병세가 위중하였기 때문에 자비령 등 여러 곳에 사람을 보내어 노상왕의 회춘을 기도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해에 무리가 끼었고 기고리가 있고 관이 있고 또 흰 기운이 해를 꿰뚫었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신상이 창고 물품을 손상시킨 내자시 관리에게 그 값을 징수하길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한 신상이 아뢰기를 지금 보니 내자시의 천과 재물이 비가 자주 새어서 많이 썩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관리가 감독, 감찰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썩은 물건의 값을 갈라서 징수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과거의 관리가 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한 사람한테서 받아낼 수 있겠소. 하물며 그 가운데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은 자들이 무척 많으오 하니 신상이 답하여 아뢰기를 지난해 여름에는 비바람이 심했는데 관리 노릇을 하는 자가 그것을 감독, 검찰하지 못한 것은 그 죄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 조문에 모든 창고의 재물은 그것을 지키는 소임을 맡은 사람이 손상과 파괴를 초래하면 절도범으로 다루고 손상 파괴된 재물을 다 배상하여 관에 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손된 물건값을 징수하지 않으면 뒷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자리에 벼슬을 산 일수와 다과에 따라 갈라서 징수하면 되오 하는 김점이 아뢰기를 만약에 벼슬 산 일수의 다가를 가지고 갈라서 징수한다면 5, 6일만 벼슬을 산 자도 생길 것이니 5, 6일 안에 어찌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을 감독, 검찰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15일 이상 벼슬한 자에게 징수해야 합니다. 했다. 상이 아뢰기를 벼슬 산 일수의 다가를 가지고 갈라서 징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사오나 만약에 전혀 진수하지 않는다면 관리 노릇을 하는 자리 금낼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징수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김점희 공사전의 수학 실태 검사 방법에 대해 아래다. 김점희 또 아래기를 올해의 공전의 수학 실태를 현지 검사할 때 사전까지 함께 현지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작년에 사전 현지 검사 위인관들은 모두 다 용료를 해서 잘된 것을 못된 것으로 하여 대소의 신료들이 전조 들어온 것이 심히 적어 서울의 쌀값을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과전이 이미 영구히 하사해 준 것인 바에야 그 땅의 수학 실태의 현지 검사를 지주에게 맡기는 것이 만세를 두고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겠사옵고 만약에 부득이하다면 흉년에는 경차관에게 맡기고 풍년에는 지주에게 맡기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오곡이 퍽 잘 되었사오나 지주를 시켜서 현지 겸사케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전과 사전은 다 나라 땅이니 수학 실태의 현지 검사에 다른 점이 있어서는 아니되오. 내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공전의 현지 검사는 경찰관에게 맡겼기 때문에 허위와 소략을 초래한 일이 많았고 사전은 지주에게 맡겼기 때문에 각박한 사례가 많았다는 거요. 올해는 공전과 사전의 수학 실태의 현지 검사는 다 경찰관에게 맡기고 경찰관이 떠날 때에 제3타일러서 실제와 꼭 맞는 검사를 하도록 힘쓰게 한다면야 어찌 사전에서만 다 허위와 소략을 초래하게 되겠소. 하물며 주현마다 위인관이 많지 않은데도 오히려 맞지 않는 자가 생기는데 전지를 받은 각품에 간언히 시키는 현지 검사하는 종들이여 어떻게 그들이 민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겠소. 만세를 두고 변치 않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경찰관을 시켜서 현지 검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요.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 풍년과 흉년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금년에 쌀이 귀한 것은 오로지 흉년이 든 까닭이요. 사전에서 거둔 조의 수입이 적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니라 하였다. 이를 아래는 신하들이 다 물러가자 임금이 원숙에게 이르기를 지금 사헌부에서는 내자시의 손상 파괴된 물건들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깡그리 징수한다면 이루 다 징수해낼 수가 없을 것이고 죄 있는 자를 골라서 징발하려면 손상과 파괴를 초래시킨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오 하니 숙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일에 자주 관대하신 은혜를 내리셨으니 거기다 지난날의 관리들은 고의로 손상과 파괴를 초래시킨 것이 아니오니 그 정상은 용서해 줄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깡그리 다 징수한다면 무지한 자가 반드시 거기에 끼어들게 될 것이니 무지한 자들한테서까지 다 징수할 바에 차라리 죄 있는 자한테서 징수하지 않느니만 못하오. 사헌부에다 징수하지 말도록 시키시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상왕은 권규 임금은 조대림을 유사에 보내 사신을 위문케 하다. 상왕은 길창건 권규를 임금은 평양군 조대림을 유후사로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의 사신을 위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윤회에게 고려사를 개수해야 함을 말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윤회에게 이르기를 요사이 고려사를 읽어보았더니 사실과 맞지 않은 곳이 많오. 마땅히 개수해야 할 것이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19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노상왕이 병세가 위중해져 인덕궁으로 돌아오다. 서강에서 인덕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유관 변계량 등에게 고려사의 개수를 명하다. 임금이 예문관 대제악 유관 의정부 참찬 변계량 등에게 명하여 정도전이 찬수한 고려사를 개수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0일 인술 네 번째 기사 대마도 수호가 신서를 보내어 항복하기를 빌다.
등현 변상들이 대마도로부터 돌아왔다. 대마도의 수호 종도 도웅와가 도이단도로를 보내어 예조 판세에게 신세를 내어 항복하기를 빌었고 인신을 내리기를 청하였으며 토물을 헌납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여한 군자시의 미국을 의창처럼 환상시키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군자시의 미국을 대여하는 것은 비록 인류는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도 얘는 의창의 경우와 같이 하여 다 환수시키도록 하소서 하였고 이원도 역시 그렇게 하기를 청한 응원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마도의 항복을 받는 문제와 외관을 짓는 문제를 의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마도는 지금 비록 궁박한 정도가 심해서 항복하기를 빌기는 하나 속마음은 실상 거짓일 것이요. 만약에 온 섬이 통틀어서 항복해 온다면 괜찮겠소. 만약에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어찌 좋게 믿을 수 있겠소 하니 이원이 아뢰기를 비록 원섬이 통틀어서 항복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치하는 것이 역시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만에 지나지 않는데 그 정도를 처치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소 하니 원이 아뢰기를 궁박한 정도가 심해서 표면적으로 우호적인 교제를 허락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드시 원섬이 통틀어서 투항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소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처음에 일본의 사신이 그래도 적더니 근래에 와서는 칼 한 자루를 바치는 자까지도 사신이라 칭하고서 자기가 나서서 물건을 매매하려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화가 길에 연달아 있어 영리들이 폐해를 입는 일이 적지 않고 왕왕 예조에까지 가서 공을 따지고 성내어 소리치는 자까지 있으며 국가에서 1년 동안 이들에게 내리는 양곡이 1만 녀석이라는 많은 양에 달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들이 내왕을 허락한다면 마땅히 도성 밖에 외관을 지어 거기에 머물게 하고 도성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할 것이며 도독 웅마 및 종준 등의 문서를 가지고 온 자들은 예로서 접대해 주고 그들이 매매하는 재화는 자기가 운반해 나가게 하고 그 밖에 등 차량 등이 부리는 사람은 접대를 불하여 내왕의 계시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내왕을 하게 되면 경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좋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1일 개해한 세 번째 기사. 원숙이 권근의 문묘 종사 문제를 문신들에게 의논시킬 것을 청하다. 전자의 사관원에서 권근을 문묘에 종사시키기를 청원에 와서 의정부와 육조에 그 안건을 내려보내어 검토하여 보게 하였습니다. 의정부와 육조에는 무신들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소의 문신들이 모여서 그 일을 의논하도록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1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아가 노상왕을 문병하다. 쌀 200석을 들여 치료 비용에 쓰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1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강무의 정지를 명하다. 강무는 무예 훈련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1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민여익을 황주에 보내어 사신을 위문케 하다. 손원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의 사신을 위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2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도 총재 200원의 졸기. 3일간 조시를 정지하고 소사라는 시호를 정리하였다. 용모가 아름답고 고등이 공산함이 소이고 과거의 허물을 돌이켜 뉘우침이 사이다. 백오는 술을 탐내고 색을 좋아했으며 사리를 분간할 줄을 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권홍을 평양으로 보내어 사신을 위문케 하다. 영가군 권홍을 평양으로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와서 명나라의 사신을 위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3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수강궁에 승문고를 설치하다. 군사들의 억울한 실정을 풀어게 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3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광주 목사에게 양령의 대부인 비병수 왕래를 금하지 말게 하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이명덕을 안주에 보내어 사신을 외문케 하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상왕이 인덕궁에서 노상왕을 문명하고 밤에 돌아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이순몽이 대마도 출정의 농공 행상이 불공평함을 아뢰다. 이순몽이 계하기를 대마도에 출정하였을 때 우군이 전혀 상륙하지 않았고 오직 신만이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가 높은 산봉우리를 거점으로 하여 힘을 내어 싸운 어적을 물리쳤습니다. 또 20일부터 25일까지 외적을 수색하여 잡았고 그들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궁을 세운 군사들의 등급을 매겨서 적시로 우도 절제사에게 보고하고 하였사온데 절제사는 그것을 병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을 기록할 때 단지 외적의 목을 벤 5사람만을 기록하고 그 나머지의 외적을 쳐 이긴 공을 세운 자들은 모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농공 행상이 불공평할 뿐 아니라 장차 뒤에 올 사람들에게도 권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김점이 간음죄 범한 간부의 속전받는 조례를 없애기를 청하다. 정사를 보호하다 김점이 계하기를 간부의 간음 범행은 그 죄상이 심중하오니 수속 조례를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속하는 법은 본래 저화의 유통을 위해 실시하였던 것이요. 그러나 불충불효의 죄가를 범한 자는 죄를 속해주는 것이 없소. 아내의 남편과의 관계는 삼강이 매여 있는 것으로 군신, 부자 부부는 전혀 경중의 차이가 없어 부인으로 행실이 굳은 자는 아랫바대로 하고 남편이 있고 없는가를 따질 것이 없이 다 곤장으로 처결하게 하오 하였다. 점과 유정은 다 간부까지 함께 곤장을 치기를 원하여 청원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간부의 죄는 비록 믿기는 하나 불충불효에 비한다면 거리가 있어 지금 수속하는 법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 당분간 그전대로 수속하도록 하오 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유현이 홍덕경 유실 이동인을 법대로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유현이 계하기를 신등이 전일 홍덕경 유실 이동인을 처벌할 것을 상왕께 청원하였으나 다 윤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4시 임승부가 상지를 사전한 것도 다 이 같은 그들의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법률대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보왕께서 윤허하지 않으시는 것이니 내가 감히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없소 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윤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대마도 정벌한 200여 명에게 상직을 주다. 윤곤을 이접한 새 박자청을 판우군 도총재 부사에 맹사성을 판한성 부사에 홍부를 좌군 도총재의 성달생은 김귀보 박광년을 다 중군 총재의 이순농을 좌군 총재의 안순을 호조 찬반의 유장을 공안부 윤회 이지강을 평안도 감찰사에 이각을 경상우도 병마도 절차사에 각각 임명하였다. 또 동정항공을 논했는데 상직을 받은 자가 200여 명이었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9월 2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지돈영 부사 한장수를 의주로 보내어 사신을 위문하다.
소눈을 가지고 갔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5일 정묘 5번째 기사 병조에서 외적 방어를 위한 각도의 군기 병선의 점검에 대해 아래다. 일찍이 매년 가을 관원을 각도에 보내어 군기, 의갑, 병선을 점검하게 하라는 선지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외적 방어가 긴급하오니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각색의 군정들로 하여금 군기와 의갑을 보수하게 하고 11월 외시를 기해서 경찰관을 보내어 점검하게 하고 만약에 전차 승점 한자가 있으면 물주까지 함께 법률대로 죄를 따지도록 하고 선군은 지금 병선을 수리하고 있으니 일이 끝난 후에 가서 따로 관원을 보내어 점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6일 무진 첫번째 기사 노상왕이 인덕궁에서 흉하다. 향년 63세 제위 3년 그한 20년이었다. 그한은 왕위를 내놓고 물러나 있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6일 무진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6일 무진 세번째 기사 육조와 형조에 명하여 상례를 의논케 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6일 무진 네번째 기사 백관과 함께 인덕궁에 나아가 곡하다. 임금이 소박 5대 청량산 청선의 차림으로 인덕궁에 가서 백관들은 소복 5대의 차림을 따라가 문밖에 줄지었었고 판통내가 임금을 인도하여 전문 안에 들어갔다. 판통내가 사배하고 15마디 곡하시오 하니 임금이 사배하고 곡하고 통찬이 사배하고 곡하라고 청하니 백관들이 다 사배하고 곡하였다. 판통내가 사배하시오 하니 임금이 사배하였다. 통찬이 사배하라 청하니 백관들이 사배하였다. 판통내가 임금을 인도하여 악차로 가고 통내문이 군신을 나눠서 인도하고 차례에 따라서 나갔다. 의평군 이원생 순평군 이군생들이 악차에 찾아 배웠다. 임금이 황공하여 우부대원 윤회에게 명하여 상사를 감독케 하고 예문제약 탁신과 전도총재 노피를 빈전도감 제조에 지동령 김구덕과 공안부 윤 유장을 제도감 제조에 예조참판 김자지를 상복색 제조에 호조참이 정초를 동부 제조에 각각 발령하였다. 상황은 몸이 불편하여 임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추상이 되고 조정은 10일 동안 항신은 5일 동안 각각 정지시키고 음악을 멈추고 도살과 혼인을 금지하여 산령에 모시기 전까지 한정하고 대소의 제사를 정지시켜 우제 전까지 한정하고 사직의 제사만은 정지하지 하는 제한에 두지 않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6일 무진 5번째 기사 삼정승 및 병계랑 허조가 상례를 의논하다. 임금이 2차례 수강궁에 문안하였다. 삼의정 및 병계랑 허조 등이 상례를 의논하였다. 삼의정과 조말생이 정강성의 말에 의하여 주상은 돌아간 상왕에게는 손자 학렬이므로 상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참최 27의 복을 입어야 하고 주상께서는 자최 13일의 복을 입어야 합니다. 고하였다. 병계랑과 허조가 계하기를 두 임금께서는 군신을 거느리고 다 참최의 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송나라 효종이 붕하자 그 아들 광종이 병이어서 영종이 효종의 상을 입어야 했습니다. 문공은 영종에게 부친을 대신하여 참채 3년을 예를 행하라고 권하였고 영종은 그 말에 따랐습니다. 광종의 병이 완쾌되자 의사 호홍이 상주하여 아뢰기를 광종의 병이 완쾌하였으니 마땅히 법대로 상을 치러야 하오라고 하고 영종이 3년상을 입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여 마침내 영종이 3년상을 끝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영종이
호홍의 상주에 따라 도중에서 고쳐서 길복으로 나갔으나 이것은 광종의 병이 완쾌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이 만약에 완쾌되지 않았다면 3년상을 끝까지 입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주상께서 참초의 복을 입으시는데 하루로 한 달을 바꾸는 제도를 적용한다면 마땅히 25일에 석복하고 27일에 담제를 지내시고 길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두 임금께서는 삼의정의 건의에 따랐다. 삼의정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고 정강성은 중국 동한때의 경학자, 이름은 현이고 강성 그의 자이다. 참채는 오복의 한 가지이고 좌채는 오복의 한 가지이며 문공은 남송 때의 대학자 주의이고 문은 그 시호이다. 석복은 상복을 벗음을 말한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6일 무진 6번째 기사 도총재 권희달과 서선을 고부 겸 청시사와 그 부사로 임명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6일 무진 7번째 기사 돌아간 상황의 섭전을 올리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6일 기사 첫번째 기사 종묘 사신 행차의 상을 고하다. 청성부 원근 정탁에게 명하여 종묘의 상을 고하게 하고 또 지인 서교를 보내어 사신 행차의 상을 고하게 하고 겸하여 수종하는 통사 및 주문사 선의사 등 각처의 상복을 보내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7일 기사 두번째 기사 의평군 이원성을 대리상주로 하여 돌아간 왕의 소렴전을 올리다. 이원성을 섭상주로 하여 돌아간 왕의 소렴전을 올렸다. 섭상주는 대리상주이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7일 기사 세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7일 기사 네번째 기사 국장도감과 산릉도감의 제조를 임명하다. 판한성부사 명사성 전판서 추회이 경창부 윤 우홍강을 국장도감 제조에 도총재 여친과 전도관찰사 이백지를 신릉도감 산릉도감 제조에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7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예조와 의례 상정소에서 복제를 의논해 아래다. 돌아가신 상왕의 상제는 송나라 영종의 고사에 따르고 본조 태조 강릉 대왕의 상장 의궤를 참작했었어. 상왕께서는 참최 3년의 복을 입으시되 날수로 달수를 바꾸는데 13일이 되면 연절을 지내고 상복에 연관을 착용하는데 수질 부판 병력을 제거하고 채복으로 25일이 되면 상제를 지내고 단복을 입는데 오사모 백이 흑대를 착용하고 27일이 되면 담제를 지내고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들어갑니다. 주상께서는 자최 1년의 복을 입으시되 역시 날수로 달수를 바꾸는데 13일이 되면 복을 입었으십니다. 그 복제는 다 주랴 가래에 따릅니다. 대비와 명비 이하 궁인들은 다 참채 3년, 공비는 자최 1년, 성비와 정경궁주 이하의 궁인들은 자최 3년이고 그 복제는 역시 주자 가래에 따르고 일반의 상제를 참작 사용합니다. 종친들은 참채 3년 13일이 되면 연제 25일이 되며 상제 27일이 되면 담제, 복은 가래의 제도를 씁니다. 문무백간 및 각도의 사신과 수령은 참채 3년에 생추포 단령 포가 연각사모, 생마포, 백화로 13일이 되면 연제, 백포과 사모로 25일이 되면 상제, 오사모, 백이 흑대로 27일이 되면 담제를 지내고 복을 벗고 길복으로 들어가되 송나라의 상제에 따릅니다. 무릇 상사에 관해서는 다 상복을 씁니다. 전함의 대소 관원 및 생원, 생도는 백이, 백리, 백화, 백대를 하는데 27일 되면 벗습니다. 사도감과 11색 내의 전함은 각 품강의 상복은 백관과 같습니다. 직사가 있는 전함 각품 및 내시와 다방은 백이 백포가 사모, 마대 백화로 녹사 지인 및 각사의 이전은 백이 백포가 평정건 마대
백화로 하는데 모두 27일이 되면 벗습니다. 군간의 오품이하는 백이 백복과 사모 마대 백화로 승도 및 서인 남녀는 백이 백리 백대로 하고 모두 3일이 되면 벗습니다. 행수 견농 제부의 지인과 서재급사는 백관과 같고 조의 소유 갈도 장수와 조라장은 서인과 같습니다. 외방의 대소 사신 및 수령은 부음이 도착하는 날에 공청에 향안을 설치해 놓고 서울을 바라보고 4번 배례하고 곡하여 15마디를 내고 그것이 끝나면 4번 배례하고 부음을 들은 넷째 날 일찍이 공청에 향안을 설치하고 참철을 입고 자리에 나아가 4번 배례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그것이 끝나면 4번 배례하고 물러날 것이고 함부로 임지를 떠날 수 없으며 변경지대에서는 거에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7일 기사 6번째 기사 성복의의 의식 절차 예조에서 성복의에 대하여 계하기를 그날 충호위는 먼저 빈전 앞 동쪽 가까이 마땅한 장소에 악차를 둘 설치합니다. 상항전하의 악차는 동쪽에 북쪽에 가까운 곳에 있고 주상전하의 악차는 남에 가까운 곳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 군신을 나누어 인솔하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나아가 자리 잡고 쓰게 하고 판통례는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가서 자리에 앉게 하고 또 판통례는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가서 자리에 앉게 하여 드립니다. 서원관에서 시를 알리면 예조판서가 상황의 전하의 악전에 나아가 부복하였다가 꿇어앉아서 사례기를 예조판서 신문은 아래오 전하께서 돌아가신 인문공예 상황을 위하여 성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례는 일이 끝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납니다. 예조참판은 주상전하의 악전에 나아가 부복하였다가 꿇어앉아 위와 같이 개청하고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납니다. 이는 상황전하와 주상전하를 위해 소복을 벗고 최복을 갈아입게 하고 발을 걷어 올리면 통판례가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를 나가 괴연 곁에 가서 북쪽으로 요기를 향해 쓰게 하고 또 판통례는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를 나가 괴연 옆에 가서 북쪽으로 요기를 향해 쓰게 합니다. 주상전하의 자리는 상황전하의 뒤에 있다. 판통례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개청하면 상황전하와 주상전하는 제비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전이가 제비하고 곡하오 하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관원은 다 제비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예조판서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사례면 통판례가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들어와 자리에 앉게 하고 또 판통례는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상황전하 악전에 나아가게 하고 묻 관원들이 줄의 위치를 옮기면 주상전하는 묻 관원을 거느리고 상황전하를 위로하여 드립니다. 판통례가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가게 하면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고 차례로 나갑니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8일 경호 첫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8일 경호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주표전 보내는 예식에 대해 아래다. 정주표전을 배할 때는 백관은 백의 오사모 흑대의 차림으로 전쟁에 들어가 예식을 행하고 음악은 연주할 준비만 해놓고 연주하지는 않고 표전을 굽는 밖까지 보내는 일을 끝내면 각각 상복 차림으로 돌아갑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